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황해도 곡산의 기생, 매화의 의리입니다. 예전 조선시대의 이야기입니다만 의리, 절개 혹은 사랑이 중요시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매화는 황해도 곡산 고을의 기생이었는데 잠옷 아름다웠다. 어느 해 한 늙은 재상이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각 고을을 순시하다가 곡산 고을에 이르러 그녀를 보고는 첫눈에 사랑을 느꼈다. 그래서 해주 가명에 데려다 두고는 비길 데 없이 아끼고 사랑하였다. 그 무렵 한양에 이름난 선비 한 사람이 곡산 부사가 되었다. 관찰사에게 부임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매화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심히 마음이 흔들렸다. 곡산 관아에 돌아온 뒤에 매화의 어미를 불러 좋은 낯으로 안부를 묻고는 재물을 후하게 주어서 보냈다. 그 뒤로는 권녀가 마음대로 관아에 출입하도록 하고 쌀과 고기 그리고 동과 비단 등을 올 때마다 주었다. 몇 달을 그렇게 하자 매화의 어미는 마음속으로 이상히 여기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쇳내같이 미천한 것을 이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시니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또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지요? 사또가 말하였다. 자네가 비록 나이는 들었으나 본래 이름난 기생이라. 자네와 더불어 적적함이나 달래려다 보니 절로 친숙해져서 그런 것이라네. 달리 일이 있어서가 아닐세. 어느 날 매화의 어미가 다시 물었다. 사또께서는 틀림없이 쇳내를 쓰실 때가 있어서 이처럼 잘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째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쇳내가 망극한 은혜를 입었는데 비록 끓는 물이나 타는 불 속에 뛰어들라고 하신들 제가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본관 사또는 그제야 본심을 드러내었다. 내가 해주 가명에 갔을 때 자네 딸을 봤네. 그때 이후로 사랑스럽고 그리운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 거의 병이 날 지경이라네. 자네가 만약 딸을 데려와 다시 한 번만 만나게 해준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네. 매화의 어미가 웃으며 말하였다. 그거야 아주 쉬운 일입니다. 진작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쇳내가 틀림없이 데려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내가 이름 모를 병이 들어 지금 삼도천을 헤매고 있다. 너를 보지 못하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구나. 빨리 말미를 얻어내려와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한번 보자꾸나. 권녀는 사람을 시켜 급히 그 편지를 전하게 하였다. 매화가 그 편지를 읽고 울면서 관찰사에게 아뢰고 어머니를 보러 가도록 휴가를 달라고 청했다. 감사는 매화가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고 노자를 아주 후하게 주어 보냈다. 매화가 집에 와서 어머니를 보니 신수가 멀쩡하였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려 하니 어머니가 웃었다. 한참 웃더니 그녀를 부른 까닭을 말해주고는 딸을 데리고 함께 관아에 들어갔다. 당시 곡산의 본관 사또는 나이 겨우 30여 세로 풍채와 거동이 매우 아름다웠고 황해도 관찰사는 생김새와 거동이 늙고 추하여 거의 신성과 속인처럼 두 사람은 차이가 났다. 매화는 본관 사또를 한번 보자 마음속에서 깊이 사모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다. 자청에서 그날로 잠자리를 모시니 천생연분 찰떡궁합이라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하였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찰싹붙어 지냈다. 쏘아놓은 화살처럼 시간이 흘렀고 꿈과 같은 한 달이 지나자 이걸 어쩌나 말미를 얻은 기한이 다 차버렸다. 매화가 해주 가명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곡산 사또는 그리움을 차마 떨치지 못하고 한탄하였다. 이제 한번 헤어지면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기 어려우니 이를 장차 어찌하면 좋을까? 매화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저는 이미 사또께 몸과 마음을 모두 허락하였습니다. 사또 없이 이제 저는 못 삽니다. 제게 몸을 빼 돌아올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머지않아 틀림없이 돌아와 모시겠습니다. 곡산을 떠나 해주 가명에 이르러 관찰사를 찾아뵈니 관찰사가 어미의 병이 어떠냐고 물었다. 병세가 위독하다가 다행히 좋은 의원을 만나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매화는 전처럼 잠자리에서 관찰사를 모시게 되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관찰사의 몸이 자기에게 와닿는 것이 매화는 너무 싫었다. 때로는 몸서리가 처져서 자기도 모르게 싫어요. 하는 말이 입 밖에까지 나오려고 할 때가 있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나므로 늘 조심했지만 사람으로서는 차마 못할 일이었다. 매화는 마음 따라 몸이 움직인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10여일이 지난 뒤에 매화에게 갑자기 병이 생겼다. 매화는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한 채 끙끙 앓았다. 관찰사가 걱정되어 여러 가지로 약을 써보았으나 효험이 없었다. 그렇게 10일 가까이 쓰러져 누워 있었다. 그러더니 하루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헝클어진 머리와 때가 낀 얼굴로 손뼉을 치고 발을 굴렀다. 그러다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마구 소란을 피웠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다가는 징청원 위에서 펄쩍펄쩍 뛰며 관찰사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도 하였다. 간혹 말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매서운 눈초리로 흘겨보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하며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니 의원이 진맥하기를 이미 미쳤고 고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관찰사가 놀라 그녀를 결박하여 가마에 태운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본시 거짓으로 미친 채 하였던 것이니 어찌 그 병이 낫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 즉시 곡산 관아에 들어가 본관 사또를 만나서는 돌아오게 된 연유를 말하였다. 그때부터 곡산원의 옆방에 매화가 머무니 두 사람은 거의 한 몸처럼 살았고 두 사람 사이의 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도타워졌다. 1월 즈음에 두 사람 사이의 연문이 퍼져나갔고 관찰사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 뒤에 곡산원이 공무로 가명에 가니 관찰사가 물었다. 관기 가운데 수청을 들던 아이가 병이 생겨 집으로 돌아갔소. 요즘 그 병세가 어떤지요? 그리고 덜어 불러서 보시는지요? 병은 조금 나았다고 하더군요. 하오나 사또의 수청을 들던 기생을 하관이 어떻게 불러볼 수 있습니까? 관찰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였다. 그렇군요. 행여나 만나거든 나 대신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곡산원은 자신과 매화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났다는 것을 알고는 말미를 청하여 한양에 올라가서는 잘 아는 강관에게 관찰사를 논박하라고 부추겨 마침내 관찰사를 파직시켰다. 그러고는 마음 놓고 매화를 첩으로 데리고 있다가 임기가 끝나 돌아갈 때 그녀와 함께 한양 집으로 갔다. 병신년에 옥사가 일어나 전임 곡산원이 연루되어 옥에 갇히자 그의 부인이 울면서 매화에게 청하였다. 주인 나리께서 이제 이 지경에 이르셨으니 나는 이미 결심한 바가 있네만. 자네야 나이 어린 기생인데 하필 여기 있으리오. 자네 집으로 돌아감이 좋겠네. 매화도 울면서 말하였다. 천한 제가 영감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집안이 번창하고 좋을 때는 함께 안락함을 누리다가 이제 이런 때를 당해서 어찌 차마 배신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오직 죽음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며칠 뒤 죄인인 전임 곡산원이 곤장을 맞다가 죽자 원의 부인은 목을 메어 죽었다. 매화는 손수 부인의 시신을 염습하여 입관하였고 기다렸다가 전임 곡산원의 시신이 나오자 함께 장례를 치러 부부의 관을 선영 아래에 합장하였다.
그러고는 그녀도 묘소 옆에서 자결하였으니 지아비를 따르는 절개가 세차고도 아름다웠다. 물론 처음에 얕은 꾀를 써서 늙은 관찰사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결코 잘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 전임 곡산원에게는 절개를 세워 의롭게 죽었으니 기생매화의 사랑을 의심할 수는 없다. 그러니 여자 가운데 예언과 같은 사람이었다. 공지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야기 끝에 붙이는 용어풀이나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등을 표기는 하되 따로 부연 설명하거나 읽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참고할 수 있도록 잠시 놓아두겠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말미에 표기는 해야 합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지문도 이번 시간까지만 올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